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다 무죄 판결로 자유의 몸이 된 고형석 씨. 그의 재판이 연일 뉴스의 톱으로 다뤄지던 때가 작년 11월 이맘때입니다. 그리고 고 씨는 다음 달 17일에 풀려났죠. 지난 1년 동안 고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 또 수감 생활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세상을 떠난 아들 폴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 뉴스 매거진은 고형석 씨와 부인 고은숙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서 전해드리는 뉴스 매거진의 향기로운 만남 아로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카고도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고 이제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4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을 곧 맞이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그동안 정말로 한 4년 동안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귀한 또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과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생일을 함께 보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부인께서는 어떠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에 참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다 현실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오직 할 말은 감사뿐입니다. 네. 네. 다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요. 네.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요즘에는 그동안 이제 건강 검진 이런 걸 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을 많이 되찾았고 또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했던 밴딩 비즈니스를 최근에 이제 한 20일 전에 네. 키를 받아서 지금 조그맣게 시작을 지금 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또 지인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죠? 네, 주로 이제 많이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주위에서 관심 가주신 분들 또 이런 분들 많이 만나고 또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출소를 하셨어요. 무죄 네. 판결을 받으시고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한 3년 8개월 정도를 수감 생활을 하셨는데, 예, 가족과도 떨어져 계시고 어려우셨겠지만 그동안 이 한인분들께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수감 생활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네, 제가 그 속에 있을 때는 집사람이 면회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미디어에서도 또 우리 한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또 부인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3년 8개월의 긴 시간인데요. 예,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그래도 참 한인 사회에서 내일처럼 생각하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렇게 많이 코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 비롯해서 성도님들이나 일반 그런 시민들도 다 관심을 갖고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참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줘서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됐고요. 감사했는지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12월 그 17일 날 출감했을 때 이렇게 한미 방송에서 그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거든요.
그날이 또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원래 8시로 돼 있었는데 새벽 2시 반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을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차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밖에 하시면서 기다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면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박은정 씨랑 이렇게 네, 예, 한미 여러분들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예. 여기 한인 동포들이 다 같은 마음이셨을 그랬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죄 판결 받으셨을 때 뭐 남의 일 같지 않게 다 기뻐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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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뭐 수감 생활이 참 기약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몸이 또 편찮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디가 편찮으셨나요? 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제가 간에 그 소로시스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는 그것을 어떠한 그게 간 경화증 증상인데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려고 많은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그 닥터를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 아주 완전하게 잘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특별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인 우리 교인들 특별히 또한 한인들 관심 가진 분들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제 뉴라이프 처치의 기도와 또 후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괜찮으신 건가요? 네, 지금은 거의 정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고. 정말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뭐 간 경화 이것도 별 뭐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렇게 닥터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럼 수감 중에는 치료도 가능한가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안에서는 그 치료는 못 받았고 전혀 못 받았고 결국 이제 조사는 했고 조사는 했는데 그래서 쿡카운티 그 하스피럴에 가서 쿡카운티 병원에 가서 점검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랬는데 그 처방은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은 적은 없고 이제 제가 나온 뒤에 출소한 뒤에 이제 바로 해서 약을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마음도 아팠는데 몸까지 아프셨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그 수감 생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작년에 한국에서 7번 방의 기적이라는 어떤 수감 생활을 다룬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감 생활 중에서 일어났던 그 따뜻하고 진한 감동을 다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었는데요. 그 진짜 그곳에 계셨을 때 생활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곳에서 생활이라고 하면은 참 시카고의 많은 분들, 미국 분들을 비롯해서 또 한인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이 시카고 쿡카운티 병원이 굉장히 그 나쁜 교도소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제대로 음식도 그걸 하고 제대로 그 서플라이를 제공을 안 해주고 또 메디컬이라든지 미국 그 시스템으로 보면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뭐 싼 거 그런 것을 하고 또 빵을 제공하더라도 날짜가 지났든지 뭐 1리터 남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고 과일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받아서 그거 해보지만은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것들도 많고 또 그러면서 음식이 굉장히 참 안 좋았다고 기억이 나요. 지금. 그러셨구나. 네.
또 뭐 하루의 일과는 어땠습니까? 네, 하루의 일과는 아침 9시에서 전기로 문을 다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문이 다 열리면은 이제 누구나 다 나와야 되고 두 사람씩이 한 방에 두 사람씩이 있는데 그것이 24개. 지금 이제 그 룸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그냥 지내기에는 불편하지는 않지만은 좁은 공간 그런 속에서 변기와 침대가 위에 아래 것 이렇게 두 더블 침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기가 있고 테이블이 조금 있고 그러고는 바로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그것이 열리면은 48명이 한꺼번에 다 나와서는 한 학교 건물로 따지면 한 두 교실 터놓은 것 같은 정도에서 48명이 지내는데 예, 거기는 샤워룸도 있고 감시하는 간수의 룸도 차지하게 돼 있고 또 그 방문을 놓으면은 방문을 할 수 그 방문 룸이 또 셋들이 되어 있고 이제 문은 이제 사방돼서 언제든지 이제 열려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바깥에서 외부에서 간수들이 조사할 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뭐 아침 9시에 나가서는 뭐 자유 시간입니까? 아니면 다 같이 뭐 같이 행동을 하시나요? 이제 48명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 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그 건물 전부 다 이제 그 형광등으로 이제 빛을 전부 다 전기가 들어오게 돼 있고 나머지 벽은 전부 다 이제 그 막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테이블을 놓고 테이블에서 카드 놀이가 주로 게임이고 그렇게 뭐 몸을 움직이고 닳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이 한 대가 있어가지고는 그것도 벤치가 5개가 있어가지고는 그걸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그것도 제한된 채널만 볼 수 있는 이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반드시 그 쿡카운티에서 방송하는 그 방송을 봐야 되고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는 에브리데이 해야 되는데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샤워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아주 네. 정말로 심하게 진동하는 네. 그렇다고 해서 창문을 열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창문도 다 막혀 있는 네. 창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서 또 활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걸어다니는 것 빙글빙글 돌면서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루 종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테이블을 치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총을 쏜다고 입으로 총소리를 내면서 하루 종일 돌기도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 견뎌야 하는 생활이라고 보시면은 대충 짐작은 하실 수 네. 있지 않을까. 그 좁은 공간에서. 예. 아까 방을 두 사람이 하나를 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같이 쓴 또 다른 수감자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았습니까?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마인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이제 물건을 내가 필요해서 물건을 해놓으면은 봐서 자기가 봐서 저거 자기가 괜찮겠다 자기가 가져도 되겠다 하면은 어느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훔치는 일이 그냥 방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또한 어디 한번 병원을 닥터를 보고 왔는데 제 물건이 그냥 통째로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방 안에서요. 방 안에서. 그럼 뻔하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이제 서로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네. 거기 이제 48명에서 그 갱 그룹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는 이제
말을 조심하게 되고 괜히 또 함부로 또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나 또 뭐 일기장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들어온 한국 서적 또 사진, 가족 사진, 외부에서 보내주는 한글 책 같은 것도 전부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런 건 가져가서 뭐 했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 이거 가져가서 자기들도 읽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 걸 손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러네요. 상태인데도 책이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는 것이 감옥이 아닌가. 네. 그 교도소 생활이 다소 위험한 요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들어가니까요 소문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디비전에서는 그 간수를 두드려 패가지고는 간수가 이제 뭘 카운트를 하려고 들어왔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피고인이 간수를 두드려 패가지고는 그것이 비상에 걸려가지고는 한 20-30명의 간수가 와가지고는 그 또 또 피고인을 갖다가 또 엄청나게 두드려 패고 그냥 발로 옆구리를 차고 그래갖고는 거의 반 죽음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여는데 이빨을 아침에 9시에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빨을 닦았는데 치솔이 아주 작아요. 요만해요. 저것은 왜냐면 그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빨을 손에 잡고 손이 입에 들어가야지 닦이는 그런 치솔을 가지고 닦는데 갑자기 흑인애가 하나가 들어오더니 저희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들어와 갖고는 이걸 이제 이빨을 닦고 있는데 들어와 갖고는 저도 이제 놀래 가지고는 이제 도와달라고 help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 그 문을 그 감방 그 문을 갖다가 흑인 애들이 그냥 다 둘러서 가지고는 앞에서 보이지 않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거 해갖고는 한번 얼마나 이 목을 졸르는지 제가 그냥 땅바닥에 쓰러지고 그러면서 발로 차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안간힘을 다 써가면서 결국 떨어지면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말을 하지 또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해놓고도 말도 못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괜히 이제 뭐 눈에 보기 싫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갖고는 들어와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때 목에 그냥 이 핏줄이 쓰고 이렇게 손터가 막 그 손톱 자국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간수해 가서 이게 다쳤다. 그랬더니 너 누가 그거 한 거냐? 그래서 말은 못하고 막 서 있었는데 닥터를 좀 불러다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닥터 본다는 것이 한 3주 뒤에나 닥터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또 일을 진행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겁나고 이곳에서 내가 살아 있으려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샤워를 하는데 그 휠체어 탄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간호원이 그 휠체어에 그 손잡이를 빼지를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손잡이를 그대로 놔두고 이제 들어왔는데 샤워를 둘이 같이 들어갔는데 언쟁이 붙었던 모양이에요. 네, 다른 사람끼리 그 휠체어 탄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근데 그 다른 사람이 그 휠체어에 손잡이를 빼가지고는 그 상대방을 갖다가 뒤통수로 갖다가 쳐가지고는 그 뒷골 있는데 부분에가 이렇게 찢어지고 구멍이 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그것도 간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한 4, 5일 뒤에야 닥터를 보러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간수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너네들 어차피 죄인들인데
그러니까 잘 그걸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신경 쓰기도 하고 자기 잡에 대해서 그런 뭐 책임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있다가 시간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참 억울하고 힘들고 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3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기약도 없는데 내내 그래도 가슴 속에 어떤 심정이셨어요? 뭐 억울하다, 뭐 분하다,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예, 처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은 나는 첫째 이제 범인이 아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건데 왜 내가 여기 왔느냐 하는 것도 퀘스천 마크였고, 누가 이런 것을 꾸몄는지, 그 당시에는 또 경찰이 꾸몄다든지 검찰이 꾸몄다, 저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었고, 하여간에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은 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또 그것을 넘어서 왜 내가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거의 2010년 9월까지, 11월 말까지 정신병동에 있었어요. 2009년 4월 1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거의 2년이 넘게 있었는데, 왜 정신병원에 넣어놨는지 내가 기록이 없는데, 그것이 또 제가 알고 싶은 일이고,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제가 그 주에서, 스테이트에서 정신 감정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크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정신 감정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쿡카운티에 그 2600 캘리포니아 얘가 제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큰 건물 중에 10층에가 정신과만 담당하는 닥터들이 그것을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거 다 정상이다는데, 내가 그 닥터한테 물었죠. 왜 정상인 사람을 2년이 넘게 이렇게 정신병동에 잡아 넣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내가 꼭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닥터가 자기는 모르니까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말고 그 담당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서 그냥 지났거든요. 그렇게 아주 닥터들도 무책임한 자기들의 잡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피해자이신데 마치 가해자의 같은 취급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억울함은 어떻게 다 말로 표현이 안 되겠어요? 제가 정신병을 병동에 가야 될 이유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가서 그 정신과를 그 도와주는, 죄인들을 도와주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사이코 워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와서는 이제 일일이 그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 이 48명을 전부 다 물어봐요. 지금 현재 컨디션이 어쩌냐, 상태가 어쩌냐, 좀 뭐 기분이 우울하냐, 지금 상태는, 마음은 어쩌냐, 가족은 보고 싶으냐, 또 네 지금 무슨 거 생각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한테도 똑같이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아무 이상 없고 기분은 지금 현재는 뭐 괜찮고, 그런 얘기도 하면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실제 이제 정신과 닥터를 보러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나면 그 닥터도, 아니 너는 왜 정신병자 병력도 없고 그런데 여기 와 있는지 모른다.
아니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당신들이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도 자기 선생님 아니고 자기한테 해당된 잡이니까 당신 뭐 이상 없으니까 오케이 이상 없다 정신 everything 오케이다 정상이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보고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뭐 그러기를 많은 닥터를 거쳤죠. 네네. 그럼 어떻게 부인께서는 좀 그동안에 면회를 하실 기회가 좀 있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가 돼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밖에 상황이 어떤지 또 이런 걸 잘 상황을 설명을 또 드렸겠죠. 그런데 이제 주로 짧기 때문에 15분이거든요. 네. 15분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서로 말씀으로 대화를 하면서 힘을 얻고 이제 그런 하여튼 예,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놓지 않고 서로 이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15분을 거의 많이 보냈어요. 네. 예. 근데 말씀 나눠보니까 고영석 씨께서 굉장히 이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참 힘들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또 차분하게 대처를 하시고 뭐 이겨내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좀 다시 좀 이런 얘기 꺼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사건 나고 나서 상황이 정신이 없는데 나는 말하자면 증인으로서 뭐 경찰서에 간 줄 알았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셨잖아요. 네. 네. 그때 뭐 도대체 그 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당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저가 그렇게 이제 사건을 당하면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집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또 제가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누워 있고 그러면서 제가 나와서 전화를 바로 911으로 했는데 네. 차가 안 와요. 근데 그 당시에 30초 1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렇죠. 긴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 생각하니까 그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한 10초나 15초 기다리고 커튼을 젖히고 보니까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우리가 차를 준비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저는 문을 열었고 또 차를 시동을 켰는데 바로 앰뷸런스가 와갖고는 그 오는데 경찰들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는 그 잔디에다가 앉히는데 저는 생각지도 안 했던 와이프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와이프가 지금 아들하고 있는 걸 내가 몇 초 전에 봤는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여기 벌써 나와 있는지 뭐 제가 이렇게 차를 켜고 나오는 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랬더니 꿀안지라고 막 그런 소리 지르면서 경찰차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병원에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경찰하고 아무 대화가 없으셨던 그렇죠, 거죠? 없었죠. 네. 그런 없는 상태인데 우선 가기 전에 내가 그냥 명령에 예. 이렇게 따랐었어요. 예. 이제 제가 약을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뇨하고 네네. 혈압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암모니아 수치를 우리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이제 몸에 해독이 되니까 네. 그걸 낮추는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먹으면서 그 약을 가지고 주라. 가서 먹어야지 된다. 그러고는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은 이게 생각이 한 말을 갖다가 즉시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토막토막 두절이 되는 거예요. 두절이 된다고 말이 좀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각게 그려놓고는 그냥 각게 그렸는데 누가 한 소리지도 모르지만은 각게 그러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차를 타라고 그래서 차를 타서 이제 병원에 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타는데 아니
병원을 가려면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북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아드님을 태운 앰뷸런스는 저쪽 아직도 안 반대로? 태우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먼저 나왔고 와이프는 알고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안에 있대요. 근데 빨리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여간 차에 타라고 그래서 차에 탔는데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무튼 또 다른 병원인가 또 생각도 하겠지만은 근데 왜 또 이쪽으로 가지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경찰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경찰서가 저희들 집 위로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는 또 잊어버린 거예요. 네. 어디로 가는지 약간 병원에 가는갑다. 그러면서 이제 저 운전하시는 경찰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집사람은 옆에서 울고 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내리니까 거기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 그 지하실 들어가는 네. 길이더라고요. 그 파킹 낫이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경찰은 저희들을 잡은 그런 상황태였던 것 같아요. 아니 신고를 하셨는데 신고자가 아니고 왜 갑자기 가해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지 다짜고짜. 네. 그렇게 돼가지고는 저희들이 가서 저는 바로 가자마자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들어가서는 룸에 테이블에 그 있는데 의자가 있길래 의자 있는 데서 벤치 있는 데서 앉아 있으니까 여기 앉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목사님 그건데 목사님 오신대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 오신 거 연락이 다 됐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러면 조금 이따 오시겠지 그랬는데 어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 방으로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취재를 받는 이제 시간으로 접하게 됐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알아채신 거죠. 이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때도 알아채지는 못했고 그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냥 필링으로 해서 네. 알았게 됐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일 걱정인 거는 지금 아드님 생사가 네. 걱정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때도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아들하고 같이 오늘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러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다친 줄은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봤는데 아들이 그냥 일어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오늘 그날이 또 이제 아들이 아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이제 그날 그 이튿날 저녁에도 식사를 같이 가족과 함께 다 그거 하고 또 파나마 미션을 가기 위해서도 또 이제 딸이 그 스페니쉬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클래스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내일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일 같이 가면 아빠도 힘 덜 들고 오면 좋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일을 또 하러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러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점점 흐려진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드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모르셨다는 몰랐었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약을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그럼 오히려 그 상황에서 물론 놀라시긴 하셨겠지만 그 정도 심각한 줄은 모르셨던 거군요. 예. 봤을 때는 피를 흘리고 그런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로 흘려야 되는지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생각한 적도 없고 네. 그냥 많이 흘렸네.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지. 네네. 저희가 방에 갇히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신을 잃어져 가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설령 이제 자식이 이렇게 죽었다고 판정을 할지라도 네. 그게 저는 이제 그랬죠. 완전히 묘지에까지 갔었어도 꼭 살아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꽉 이렇게 차게 되는 것이 이렇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참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막 이렇게 가해자로 몰고 가고 그럴 때 이제 뉴스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듣기로는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그 언어의 어떤 장벽 때문에 이게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또 더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게 실수였었나요?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건을 나고 나서 제가 경찰서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는 제가 저희 가짜없게 사시는 우리 최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경찰서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 교인들 주소를 좀 가지고 나한테 좀 가지고 갖다 주라. 그러고는 이제 제가 아침에 했는데 아침부터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러고는 저희들이 들어가서는 행여나 목사님 오실까? 그러면은 또 행여나 또 딸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25살, 26살인가 그때였고, 그래서 또 이제 조카 딸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걔들이 올 텐데 내가 그런데 전혀 만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제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우리 한인 동포들이 혹은 한인 동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민족이 이민 오신 분들이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도 안 되고 경찰한테, 특별히 경찰한테 내가 아무것도 잘못도 없는데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한국의 습관에 혹은 한국의 풍습에 의해서 한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다 괜찮을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쉽게 하시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또 말하기 전에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변호사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있다면은 특별히 이제 변호사님들 그런 분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힘든 상황도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드님에 대한 또 기억은 참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아드님이셨습니까? 이름이 폴이고 한국 이름이 영보라고 맞습니까? 네. 정말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저한테도 정말 참 좋은 추억이 많은 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는 제가 가장 위험할 그 병원에 있는 그 시간에 또 집사람이 또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더욱이 기억에 남고 또 이제 많은 그 제가 이제 우체국 공무원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여행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딸은 이제 나이가 26, 25대니까 안 간다고 그래서 못 했는데 아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저희들이 여행 가자고 하면 같이 가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많은 추억들이 있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고 또 한편 슬픈 또 그런 추억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을 이사를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같이 그 집에 살고 있고 또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들을 위해서 100일간을 머리를 깎지 않고 세수 안 하고 샤워 안 하고 좀 냄새가 났지만은 그리고 또 한번 추모한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시간을 가졌고 제가 또
그 장례식이 저희들 결혼 기념이라고 같은 날짜가 돼버렸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5월 3일 날 결혼, 지금 현재는 33주년인데 네. 걔 장례식이 5월 3일 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쿡카운티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리퀘스트 그 폼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상사한테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 결국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못 갔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굉장한 응어리라고 그래야 될까? 지금은 많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또 하나의 또 그런 운명이 아니냐 이렇게 또 운명이라고 하면 좀 말이 또 그거지만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희석시키고 있었고 그 당시에 또 네. 영복군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줬겠죠. 예. 또 어머님은 어떠세요? 아드님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남편이 잠깐 말했지만,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생명이 네.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었거든요. 그런 이제 수술을 받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혼자 이제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네, 네. 혼자 가서 난 아들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이제 이쪽 병원에서 이제 남편 있는 병원으로 간호원이 연락을 줬을 때 네, 네. 그냥 이렇게 만세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그때도 그 많이 아들이 편찮으셨군요. 오래전에 아드님이 태어나시던 큰 그 수술을 시절에. 이제 받고 네.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인을 해라 그래갖고 사인까지 다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복군이 태어난 거.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래도 그 태어났다는 소식에 그냥 깨어나서 그 뒤로 이렇게 정말 제일로 그 병원에서 중환자로 이렇게 그걸 받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퇴원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로 바뀌게 됐었어요. 너무 이제 그게 감사하고 네, 생명에 참, 감사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참 순진하고 다들 애들이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그렇겠지만은 너무 그냥 착하고 이렇게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런 뭐랄까 잘못된 그런 친구들의 그런 말도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냥 따르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너무 것이 착하고 순진하니까. 예,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애들보다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어렸어요. 좀 생각이 어리고 너무 여리고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한국을 처음으로 나갔을 때도 이제 한국을 처음으로 보여줬을 때도 몇 살 이 때인가요? 그때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한 국민학교 이제 다닐 때 한국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냥 한국에 가면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길에.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든지 도와줘야지. 도저히 발을 못 대고 하여튼 그렇게 물론 다른 애들도 다 이제 그랬겠지만은 이제 유득이도 좀 그런 여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그 친구들을 잘못 사귀면서 이제 마약을 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못한 걸로 알고 이제 바른 길에 돌아서려고 이제 신학교도 가려고 다 이제 학교도 다니고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애도 많이 쓰고 저희들도 부모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번 일 계기로 해서 또 많은 교훈도 얻으셨을 거고 또 사람들의 사랑도 또 많이 받으셨고 네. 예, 이제 그 4년 만에 맞이하시는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동안 이제 저희들을 특별히 해주셨던 그 미국 변호사님들 계시잖아요. 정말로 그 많은 시간들을 써가면서 또 자기들이 저를 갖다가 이 사건에서 빼내기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돈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해주신 분들하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추석 때는 우리 다 같이 땡스기빙 함께 하자 그래갖고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는 올해는 이제 그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부모 없이 미국에 와 계시는 분, 뭐 유학생이든지 어렵게 계시는 분들 한 서너 분 같이 함께 초청을 해서 시간을 보낼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해마다 그 고영석 씨 댁에서 지인들과 친척들 모시고 파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는 더 특별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갖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 어려운 시간 그래도 잘 견뎌내시고 또 잘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불편할 수도 있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